6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정리인데 원래 제목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그래서 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실 거는 이제 항등식입니다. 그럼 항등식의 정의가 뭐냐?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라고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또 좌변과 우변이 서로 항상 같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서로 같은 친구들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는 저렇게 써놓은 것처럼 세 가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 요거야. 그러면 항등식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거든. 언제 처음 배우시냐면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 막 모양 맞추는 걸 배워. 알겠어? 근데 항등식은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뭐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그 친구도 항등식이에요. 왜? a와 b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거든.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공식이라고 이름 붙은 애들 있지. 그지? 걔네들이 전부 다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a, b, c 개수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다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공식인 거 아니야? 그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다 그런 것들을 다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항등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항등식은 이 친구랑 반대되는 개념을 아셔야 돼. 이 친구랑 반대되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항등식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반대가 되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랑 항등식은 정확히 개념적으로 대칭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 방정식도요, x값 대입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비슷해 보이는 친구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쌤이 말하는 반대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정식이 조금 더 익숙할 때니까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죠, 얘. 얘를 찾는 거. 그죠? 우리 잘 생각해보면 1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면 되는데,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배우거든? 그러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구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법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거고, 반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을 구한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지. 그지? 그럼 얘는 중요한 게 뭐야?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얘가 뭘까를 궁금해하는 거야. 알겠어요? 얘가 뭘까를 궁금해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되냐면 당연히 해를 구하는 것을 문제로 출제해요. 이게 뭘까 생각하는 거. 근데 항등식은,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써드릴게. 항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0 곱하기 x가 0이다 뭐 이런 거 그냥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0 곱하기 x가 0이야. 그러면 얘는 x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뭐해? 성립하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요 x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x자리에 1이 들어가건
2가 들어가건 3이 들어가건 4가 들어가건 다 성립해. 야, 그럼 x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x를 구하는 것, 즉 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항등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항등식에서 중요한 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개수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고, 이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미정개수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 거고요.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미정개수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잘 봐. 고난도 문제를 푸시려면 어려운 문제를 푸시려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뭐 나는 블랙라벨 풀어봤어요. 뭐 1등급 수학 풀어봤어요. 1품 풀어봤어요. 뭐 했어요. 물론 그걸 연습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뭐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지. 그럼 여기서 니네한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뭘 물어볼까를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예측이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예측은 어디서 충분히 가능하냐면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만 하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아,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 100점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 다 풀면 돼요. 근데 까먹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법을 머릿속에서 다 정리해 놓으면 돼. 그럼 1등급 나오거든. 근데 그게 쉽냐고. 시중에 문제가 몇 갠데. 그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부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 공부법의 가장 큰 단점은 새로운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자기가 보지 않았던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가 되냐면 수능에서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나요? 수능에서 절대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 항등식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개수가 궁금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부를 거고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개수법이라고 하겠다고. 알겠어? 미정개수법. 그럼 미정개수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라고 하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개수를 비교한다. 라고 해서 개수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니? 라고 하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예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테크닉도 있어.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주로 요 2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2가지를 먼저 보시면 개수 비교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항등식이라면 이 친구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항상 똑같아야 돼. 요걸 이용하는 거죠. 요 성질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수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떻겠니? 라는 게 개수 비교법. 자, 다음에 두 번째, 수치대입법은 뭘 이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얘를 내 맘대로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는데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항등식의 정의였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 대입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 숫자들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미정계수를 찾아볼까라는 거죠. 알겠죠? 요 두 가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쓰이지는 않아요.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면 쌤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정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볼게. 자, 그럼 요까지가 이제 항등식에서 말하는 미정계수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공식은 기본 베이스가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모든 공식은 기본 베이스가 항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게끔 나오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 다항식에서 전개식의 계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항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 뭐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있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5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거의 전개식을 우리가 써보면 얘는 맨 앞에 있는 항이 지금 제곱항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항이 5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전체 최고차항이 10차이기 때문에 10차니까 A10 x의 10제곱 더하기 A9 x의 9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A1 x 그 다음에 더하기 A0와 같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우변에 써준 식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전개한 식의 형태다 라고 해서 전개식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겁니다. 여기서의 이제 계수를 다루는 건데 첫 번째, 어떤 다항식이 됐던 간에 다항식에서 계수의 총합을 구하실 때는 항상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계수의 총합입니다. 얘는. 알겠나요? 오케이.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개식을 약간 조작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가 좀 예외가 되는데 아마 문제 푸시면서 좀 보셨을 거야. 뭐 AN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를 X가 아니라 X-1의 N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꼭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1 대입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요 옆자리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 X-1이 되려면 요 자리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가 항상 기본 전개 자체는 이런 식으로 x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x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그 값이 바로 다항식의 전개식의 계수의 총합이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이 보셨던 유형이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차항에 대한 홀짝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홀수, 짝수, 차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얘는 결국 규칙성으로 반복이 된 형태를 바로 홀수, 짝수, 차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규칙성으로 반복이 된다는 게 뭐죠? 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짝수 제곱일 때는 플러스 부호가 나오지만 홀수 부호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형태가 되지? 그지? 그러면은 홀수 차항과 짝수 차항의 규칙성은 뭐냐면 홀짝, 홀짝, 홀짝. 즉 뿔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규칙성을 갖는 거야. 괜찮아요? 두 개의 규칙성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성 반복을 할 때 x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을 각각 대입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당히 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면 여러분이 항상 홀수랑 짝수만 반복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안 돼. 얘의 의미는 뭐냐면 규칙성이 반복이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 주기가 이 친구는 주기가 2개죠. 이 친구 주기가 2개인데 주기가 3개 반복일 수도 있고 4개 반복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어디만 조정해 주시면 되냐면 출제자가 여기만 조정을 하면 요 x자리만 그냥 단순한 x가 아니라 얘처럼 바꾼다던가 아니면 세제곱 단위로 3번을 곱하는 단위로 규칙성이 반복되는 경우도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의 성질 배우는 거 기억나세요? 오메가 배우는 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렇게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알겠니?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다가 1 대입한 다음에 그냥 2개 더해가지고 연립해서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뽑아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문제 못 풉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처음 배울 때 기본 유형 풀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운 거지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알겠어? 자, 그럼 잘 봐. 정리해 줄게. 이 유형. 많이 나오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항식에서 전개식의 계수 구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유형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나는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적당히 숫자 대입해서 언제든지 식을 조작할 수가 있다가 포인트예요. 무조건 1을 대입해야 된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관찰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라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뽑아내려면 x자리에 숫자 뭐를 대입해야 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됐죠? 네. 자, 확인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뭐 크게 유형적으로 파생된 거는 기본 개념을 제외하고는 요 정도. 알겠니?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이야. 됐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텝 2 가봅시다. 자, 스텝 2 보자. 자, 스텝 2를 보시면은 스텝 2에서 뭐 항등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부터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11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116번. 자, 116번 갑니다. 얘는 뭐 어렵진 않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x 10제곱 플러스 2는 a 10제곱인데 자, 거기 x 플러스 2에 세모 치세요. 지금 이 형태가 바로 뭐냐면 116번의 형태가 바로 전개식을 조작해 놓은 형태입니다. 얘가 전개식을 조작해 놓은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 형태가 아니라 x 플러스 2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숫자를 대입할 때 조심하셔라 라는 건데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확인해 볼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a1부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9까지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10차식이잖아요. 그럼 뭐랑 뭐를 빼주시면 되냐면 내가 구하는 거는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A0와 A10을 빼주면 되는 거네. 이렇게 두 개 빼주면 되겠네? 됐니?
자, 그럼 잘 봐. A0의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자, A0는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전개식에서의 뭐에 해당되냐면 상수항에 해당이 되죠. 상수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10은 뭐야? 라고 했을 때 A10은요. 자, 얘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 자, 그러면 제일 차수가 낮은 친구와 제일 차수가 높은 친구 두 개만 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 두 개만 빼고 나머지 한번 구해볼까? 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테크닉을 쓸 거냐면 전체를 구한 다음에 각각 구해서 빼주는 걸로 갈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체 구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구하는데 지금 일반항이 전개식의 일반항이 어떤 형태냐면 x 플러스 2의 n제곱의 형태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의 n제곱이니까 요 일반항의 형태가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x자리에 뭘 대입하시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전부 다 1의 n제곱꼴로 바뀌니까 전부 다 개수가 싹 빠질 거고 그럼 좌변에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좌변이 얼마가 나오냐? 3이 나옵니다. 그럼 이 3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뭐가 되냐면 전체 개수의 합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자, A0 무슨 항? 상수항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상수항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얘는 일반항이 쌤이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이 0이에요. 일반항이 0이 되면 됩니다. 즉 개수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0이 돼버리면 상수항은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이잖아. 그지? 그럼 x를 달고 있는 일반항을 달고 있는 애들을 다 지워주면 된다는 거니까 여기는 x자리에 뭐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최고차항입니다. 최고차항은요. 이거는 대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최고차항은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얘는 A10만 남겨야 돼. A10만. 그럼 A10을 어떻게 할래? 라는 거거든? 그럼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과연 A10이라는 친구가 나올까예요. 어떤 식을 대입해야 과연 A10이 나올까? 됐나요? 어떤 식을 대입해야 A10이 나올까? 없어요. A10만 쏙 빼는 나머지가 다 지워지고 A10만 쏙 나오는 게 없어. 그럼 최고차항은 뭐 하면 돼? 최고차항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유형은요. 잘 보세요. 요렇게 두 개까지는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에서 뭘 쓰냐면 개수 비교가 아니죠. 수치 대입을 쓰는 거야. 자,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쓴 거라고? 수치대입법을 쓴 거라고. 근데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수치대입만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A10을 구하려면 뭘 써요? 개수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지. 즉, 한 문제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개수비교 정리하시면은 자, 얘는 왼쪽 좌변의 10차항의 개수 보시면 되는데 좌변의 10차항의 개수 1입니다. 그러면 우변의 10차항의 개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따라서 A10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우변도 봐봐. 우변도 보시면은 맨 앞에 거 보시면은 x 플러스 2의 10제곱인데 그 x의 10제곱이 나올 거고 x의 10제곱의 개수가 A10이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알겠어?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요 전체 3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과 1을 대입한 거 구하신 다음에 빼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3번이 나오면 되는 거지. 알겠니?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7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전개식인데 자, 얘는 문제에서 이제 풀어보자는 게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다음과 같이 전개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구하는 형태가 지금 분모 자리에 3이 깔려 있네요.
3이 깔려 있어서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형태, 세제곱이네요. 미안. 이렇게 가는 형태가 돼서 맨 끝에 보시면은 3의 9제곱 분의 A9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홀수 항만 찾아보자 라는 거지. 근데 이제 구하는 형태가 3분의 꼴로 돼 있으니까 첫 번째는 x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자, x 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좌변이 3분의 1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 다음에 식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냐. A0부터 써보시면 A0 더하기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끝에서 3의 9제곱분의 A9예요.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항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홀수항만 찾아야 되니까 x자리에 뭘 대입하시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여기가 3의 5제곱분의 1이 나와. 마이너스 3의 5제곱분의 1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숫자 쭉 대입하시면 되니까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A0 마이너스 3의 A1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다 라고 해서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3의 9제곱분의 A9까지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홀수항만 찾아줘야 되니까 우리는 홀수항만 남겨야 되니까 적당히 좌변이랑 우변을 더하거나 빼거나를 하실 건데 홀수항 남겨주시려면 양변을 빼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양변을 빼주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2로 나눠주시면 되고 따라서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나오냐면 2번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개수의 총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연습해봤으니까 항등식에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앞쪽 페이지로 가서 32페이지, 33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2, 33페이지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할 거는 미정계수법이야.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유형 1번에 이제 미정계수법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미정계수법에서는 이제 계수비교, 그 다음에 수치대입 이 두 가지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10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보세요. 자, 갑니다. 107번 보시면은 bx 더하기 3y 더하기 5분의 2x-6y 더하기 a가 xy에 관계없이 밑줄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항상 일정한 값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미지수 설정해 주셔야겠네 라는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107번 문제를 푸실 때는 는 k를 잡아줄 거야. 즉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얘는 bx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3y 더하기 5분의 자, 여기가 2x 마이너스 6y 하고 더하기 a가 되고요. 는 k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항등식이다 라는 게 포인트지.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분모 자리에 있는 친구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k가 되고 뭐 전개를 싹 해볼까요? kb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ky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k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일정한 값에 대해서 a값, b값, 미정계수 찾아봐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게 포인트거든. 됐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수 비교 좀 해볼게.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k, b 두 개 곱한 게 2와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k가 마이너스 6과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a가 5k와 같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계산하시면 k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죠? 됐나요?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b 값 찾아주시면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값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두 가지 더하시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요, 어디 보시냐면, 자, 110번 한번 해볼게요. 110번 보세요. 자, 110번 문제 보시면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를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공부하실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했을 때 이 관계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항등식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항등식이 바로 뭐냐면, 자, 어떤 fx라는 식을 g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이 검산식은 항상 무슨 식이 되냐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fx를 다음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써보시면 fx라는 친구가 얘가 2x 세제곱, 되니?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가 되고, 여기에다가 몫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몫을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7이다 라고 해서 a 값 어떻게 찾을 거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이렇게 나와. 또 두 번째, 자, fx입니다. fx를 이번엔 누구로 나눈 거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로 나눈 거예요. 얘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몫이 또 다른 애가 q'x가 생길 거고, 이때의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때의 나머지는 4x 플러스 b와 같습니다 까지가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A값, B값 뭐야? 라고 물어본 건데, 자, 이거를 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어떻다? 같다예요. 좌변이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변에 대한 식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위에 있는 식도 항등식이고요. 밑에 있는 식도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이 둘의 관계도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자, 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생각해 볼까라고 보면, 여기에 지금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무언가 여기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저 앞에 나누는 식 있죠? 나누는 식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저거 근해 공식 써야 되나? 야, 근해 공식 쓰면은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어때? 아, 하고 싶지 않은데? 그지? 그 다음에 3차식이야. 이거 3차식이면 묶어.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그냥 개수만 봐봐도 2랑 마이너스 6이랑 5거든? 요 세 개? 요 세 개 적당히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 친구도. 그러면 내가 여기 x값 뭐 대입해야 되나 감이 안 잡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수치 대입이잖아. 근데 숫자를 대입하기 까다로워. 뭘로 풀어? 계수비교. 다시 생각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잘 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아요. 나머지 정리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숫자를 대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 일단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되잖아. 그러면 재빠르게 계수비교로 빨리 전환을 하는 거야. 그럼 계수비교의 핵심은 뭐냐? 계수비교의 핵심은 이식과 이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식과 이식의 관계가 뭘까?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뭐지? 자, 얘랑 얘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얘와 얘. 얘랑 얘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죠. 2x 마이너스 6 플러스 5예요.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2x를 곱하잖아. 그러면 얘가 돼요. 그죠? 밑에 식에다가 2x를 곱해. 그러면 얘가 된다고. 됐니? 아,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가 잘 보세요. 1번식에다가 이렇게 써보면 되네. fx를 다시 한번 쓰면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q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에 나머지 그냥 나머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나머지가 써지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식과 어떤 식이 똑같아야 되냐면 두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q 프라임 x 더하기 4x 플러스 b라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하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가 r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이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으려면 요렇게 써진 얘가 얘 1번 얘 2번 하면 이 친구가 1과 2에 모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를 묶을 수가 있거든. 됐나요? 전체를 묶을 수가 있어. 근데 앞에 1번 항을 봐봐. 앞에 1번 항을 보시면 노란색 네모친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죠? 노란색 네모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2번식도 얘를 포함한 식의 형태로 바꿔준다면 우리는 앞의 항과 뒤의 항을 얘로 묶은 다음에 이 친구로 묶은 다음에 남은 것들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2번식 있죠? 갑니다. 뒤에 있는 2번식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지. 얘를 얘로 나누세요. 이게 아까 쌤이 얘기한 직접 나눗셈이에요. 쌤이 미정계수법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계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하나는 직접 나누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개수 비교를 쓰기 위해서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이 항등식 관계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식을 얘로 나눠보자고. 알겠나요? 그럼 직접 나눗셈을 좀 해볼게요. 직접 나눗셈. 잘 봐. 여기다가 해보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7이거든. 됐니? 근데 잘 봐. 선생님 이거 직접 나누려고 보면 아유 너무 복잡하고 막 하는데요. 네. 귀찮죠? 자, 우린 이 생각만 해도 돼. 얘를 얘로 나누지. 맞아? 그럼 얘를 얘로 나눠. 근데 나누는 게 아예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이 식을 이걸로 나누는 게 불가능해? 그렇지 않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숫자를 다 구해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나누지 말고 다 계산하지 말고 얘를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분의 5 하고 어떤 또 다른 몫이 생기겠지. 여기까지 됐어? 어떤 또 다른 몫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나머지가 무언가 있겠네. 이걸 하얀색 네모라고 하자.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앞에 1번 항에 얘 있고요. 요 뒤의 식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는 요거. 2번 항에도 얘가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묶어.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묶으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요. 곱하기 요 몫의 자리에 얘랑 얘랑 있는 거예요. 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뭐야? q2'x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더하기 이 친구는 나누는 식이 2차야. 그럼 나누는 식이 2차니까 요 하얀색 네모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차식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나누는 식은 1차식 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네모라고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 거지. 왜? 이 친구는 절대로 노란색 네모에 해당되는 2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질 수가 없죠. 1차식이 2차식을 인수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묶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모양을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럼 잘 봐. 이 하얀색으로 쓴 것과 주황색으로 쓴 것도 둘 다 어때야 돼?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추가하거나 첨가하거나 이걸 한 게 아니라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식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비교해 보면 아하 노란색 네모 요거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Q'X 이거랑 이거랑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네. 그러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4x 플러스 b라는 친구와 하얀색 네모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똑같이 좌변 우변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4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나머지 정리에서도 그대로 쓰일 거예요. 알겠나요? 나머지 정리에서도 그대로 쓰일 거야. 요 테크닉이.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 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요 식을 얘로 나누면 지금 얘로 나누면 나눈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얘가 된다.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끌려온 거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초반에서.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언제 쓰이냐면 이 나머지 정리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알겠나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이 테크닉이 그대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리.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이 2차 식이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역할을 못하죠. 얘 2차 식이고 2차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하나 새롭게 생길 텐데 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고, 그 1차 이하의 식이 바로 뭐냐면 여기 4x 플러스 b에 해당되는 애와 똑같은 친구가 생길 거다라는 거야. 그래야 항등식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좀 많이 연습해봐야 돼. 조금 어려워, 초반에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결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이라는 친구가, 그냥 써놨으니까 여기다 쓰자. 얘가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이 뒤쪽에 4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면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 그러면 얘 몇 차야? 2차야. 얘 몇 차야? 2차야. 그지? 얘는 몇 차야? 1차야.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려면 이거 뭐면 돼? 마이너스 2면 되겠네. 마이너스 2여야죠. 왜요? 여기에 x제곱 계수가 1이에요. 근데 여기 x제곱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몫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둘의 관계도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얘랑 얘가 아니라 이만큼 전체랑 얘랑 똑같아야 돼.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가 아니죠. 6x인데 여기가 6x인데 4x가 뒤에 있으니까 10x. 다음에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친구와 누가 똑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계수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하나는 10이 되는 거고 하나는 b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12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와 b 두 개 더하시면 문제 정답은 22다라고 나오는 거. 자,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바로 저기 써놓은 나머지 정리에서, 자, 나머지 정리에서의 어떤 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알겠니? 그래서 요거 나머지 정리는 이제 오늘은 항등식까지만 좀 가볍게 나갈 거야. 오늘은 항등식하고, 왜냐면 앞에 곱셈 공식은 우리가 수업은 안 하는데 오늘 좀 문제를 풀릴 거라서 이따가 오후에. 알겠죠? 다항식 연산은. 오케이. 근데 여기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 보세요. 자, 112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다항식 추론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이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많이 나가면 여러 가지 방정식, 아니면 부등식, 뭐 이 정도까지 나갈 텐데, 많이 나가면. 오케이? 근데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게 여기예요,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항식 추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이라는 것은, 추론의 의미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족시키는 식을 잘 찾아볼까라는 거고, 다항식이다 보니까 결국 뭘 찾는 게 목적이냐면 미정 계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항식이라는 단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고2 수학 가면 고2에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투라는 과목 있죠. 그죠? 그럼 수투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얘를 함수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추론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 이때는 다항함수를 추론을 할 때 미분과 적분이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추론을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다항식 추론과 다항함수 추론의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해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식을 찾아 나가는 도구들 있죠. 도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분을 했어 안 했어? 안 배웠잖아요. 그죠? 미분을 안 배운 상황이니까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어? 근데 수투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다항함수 배우기 전에 미분과 적분, 극한 연속 이런 걸 배우니까 그 수투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항함수 추론하는 것까지를 하실 거라고. 근데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담인데 아까 문제 있잖아. 110번 문제. 그거 미분으로 풀면 기본 문제야. 사실 미분으로 푸는 거거든, 원래. 미분으로 풀면 되게 쉽게 풀려.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야매 스킬은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 때쯤 되면 객관식 풀 때는 풀어도 되죠. 객관식은 뭐야?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미분에서 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 미분 법만 알면 돼요. 미분 법만 알면 쉽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제대로 정리 잘 해두시고, 자 가볼게. 112번 봐봐. 다항식 px,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데요. 첫 번째, 가조건 보시면 px와 qx를 더한 게 3x-1이야. 자, 근데 가와 나 둘 다 무슨 식이냐? 항등식이에요. 가와 나 둘 다 항등식이라고. 그게 포인트야. 알겠니?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봐봐. 나식을 보세요. 나를 봤더니요. px제곱 마이너스 qx제곱이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p 더하기 q, p 마이너스 q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됐어? 혜린아, 저희 지금 그 수업이라서 거기 2호 가면 돼. 2호. 너는 802호. 자, 보세요. p 더하기 q 곱하기 p 마이너스 q예요.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5예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가조건에서 p 더하기 q가 뭐라고 나와 있어? 3x 더하기 1이요. 됐어요? 그럼 끝났네. 내가 구하는 게 뭐야? p2 마이너스 q2죠. p2 마이너스 q2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px 마이너스 qx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p 따로 q 따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양변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자, px 더하기 qx는 3x 플러스 1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저기다가 2를 더하시면 2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7이 되네요. 곱하기 p2 마이너스 q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4, 10이니까 12 마이너스 32 더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3x 마이너스 1인가요? 미안해요. 3x 마이너스 1이네요. 네. 그럼 3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5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5를 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p2 마이너스 q2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공부할 거 하나만 좀 가르쳐 줄게. 요거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쌤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 쌤 수업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뭐야? 라는 걸 자꾸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뭐야? 답을 구해야 될 때 뭘 써야 돼?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할 거거든. 근데 요런 부분을 발문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국어에서도 이제 발문이라고 해요. 자, 발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 잘 봐. 112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맨 끝에만 보면 돼.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맨 끝에 있어. 항상 수학은 뭐야? P2 빼기 Q2지. 그치?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P2 빼기 Q2야. 이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시각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건데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잘 보세요. P2에서 Q3을 빼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에서 QX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을 빼라는 거지. 그럼 대입하는 숫자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아니 거의 대부분 99%의 확률로 이거랑 이거 있죠. 이거랑 이거 각각 구해야 되는 거야. 각각. 즉 P2라는 친구와 Q3이라는 친구, 즉 PX와 QX를 따로따로 다 찾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얘는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요. 우리가 PX와 QX를 별개의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잖아. 그래서 전체 값을 구하면 px-qx라는 전체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구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가 포인트예요. 즉 우리가 P2와 Q2를 뺀 값을 구하는데 PX 따로 구하고 QX 따로 구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PX가 뭔지 모르고 QX가 뭔지 모르지만 그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한 거는 알아.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발문이 맨 마지막에 발문이 만약에 P2 곱하기 Q2를 구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PX 따로 구하고 QX 따로 구하고 이게 아니라 얘는 PX 곱하기 QX를 하나의 식으로 보고 얘를 하나의 식으로 보고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알겠나요? 자, 수학 문제 잘 푸는 법, 수학 문제 고난도 문제 잘 푸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 읽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파악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형태를 확인을 해.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지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잖아. 아, 그러면 나는 X-QX 이거 따로 구할 생각보다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볼까라고 쌤은 먼저 생각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의 논리를 가지시면 되는 거야. 그냥 문제를 푸실 때 우당탕당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과정이 바로 체화입니다. 이게 체화가 되면 그냥 문제 딱 봤을 때 요거 딱 보니까 가조건에 합이 있고 나조건에 뺀 거 있고 제곱 빼기 제곱 합쳤으면 되겠네. 근데 마지막에 P2 빼기 Q2 구하려네. 아, 그러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이거 덩어리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거는.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도 잘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야. 단순히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113번 보세요. 자, 113번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pnx 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pnx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x, x-1, x-2 해가지고 땡땡땡 가서 어떻게 돼 있냐면 x-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a, b, c, d 뭘 구해보라는 거야? 미정계수. 알겠나요? 미정계수. 아, 그럼 a, b, c, d 뭐야? 항등식의 미정계수 구하라는 거래.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식의 구조가 연속한 식의 고배 형태죠? 그러니까 규칙성 보면 x, x-1, x-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지? 그럼 연속한 식의 곱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숫자 하나씩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 그래서 유형 113번에다가는 얘는 수치 대입이 유리하다라고 적어두세요. 연속한 식의 고배 형태, 뭔가 규칙성을 가진 x, x-1, x-2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왜 수치 대입법이 유리하냐? 이 생각하시면 돼. 요 꼴이 무슨 꼴일까? 요 식의 꼴이 전개식 꼴이야? 아니잖아요. 무슨 꼴이에요? 인수분해 꼴이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푸실 때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풀 때는 요 정도로 정리해 놓은 것도 좋아요. 좀 러프하게. 인수분해된 형태가 문제에서 나오지. 그러면 수치 대입 쓰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 인수분해 꼴이 뭔지는 아시죠? 고배 형태. 근데 인수분해 꼴이 아닌 형태잖아. 그럼 개수 비교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게 큰 틀이야. 러프하게 좀 쪼개면.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2x-1의 세제곱인데 자,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n자리에 3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n자리에 3 대입하면 a 하고 그 다음에 x, x-1, x-2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 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2니까 x, x-1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는 c 하시고 x까지 써주시고 마지막에 d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해보세요.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자, 내가 구하는 문자가 4개라면 내가 필요한 등식은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건데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를 해야지만 하나의 값으로 고정됩니다. 문자가 2개면 식 몇 개 필요해? 2개. 문자가 3개면 3개. 문자가 4개면 4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3개야. 근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뽑아낼 수 있는 식이 2개야.
그러면 문자가 식보다 하나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것도 정거나 하나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문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가능하냐면 얘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까지가 가능해요.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 의도예요. 한 문자로 정리해라. 즉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고 C라는 문자가 있지. 근데 식이 두 개가 주어졌거든. 그러면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간에 하나의 문자, A라는 문자건 B라는 문자건 C라는 문자건 개로 정리를 해서 풀어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숫자 대입하고 언더스탠?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는 이제 뭐냐면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시고 자, 프리노트에다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프리노트에다가는 지금 104번부터 117번까지 자, 104번부터 117번까지랑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다항식 연산 스텝 2 있죠. 29번부터 63번까지 알겠나요? 스텝 2 29부터 63 29번부터 63번 알겠지?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해가지고 프리노트에다가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쌤이 중간중간 불러서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복습하시고 네, 자